GIP라고 저희 메가테크에서 이제 특정 성과를 내면 갈 수 있는 GIP 여행이 있는데 그곳에 다녀왔던 영상입니다. 어떠세요? 그곳에 같이 있고 싶으시죠? 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모두가 꿈꿀 텐데요. 진짜 저도 이렇게 여행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때 갔을 때 발리의 사진들이거든요. 너무 날씨도 좋고 아름답고 또 이국적인 그런 분위기가 너무 즐거웠었는데 저는 이렇게 여행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서 저는 좀 다양한 문화 생활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여행도 많이 다녔고 또 대학 고등학교 때는 일본으로 교환 학생도 갔던 경험이 있고 또 저는 학생 때 단기 선교 저희 어머니 따라서 단기 선교로 의료 선교를 또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시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진다. 이런 여행을 통해서 그냥 즐기고 노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넓어지는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꿈이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평생 이런 삶을 살고 싶고 또 내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전문가로서 내 일을 전문성을 또 띠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여행도 또 풍요롭고 나눌 수 있는 삶을 계속 살고 싶다라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것을 이룰 도구가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현실에 의해서 꿈을 자꾸만 쪼개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꿈을 꾸면서 일단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의 성적이 중요하진 않지만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선택지가 많아진다라는 그 현명한 말을 듣고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는 미국으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중부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영어만 하고 공부를 하고 지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외국인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의료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의료 분야에 가서 직업을 구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단기 선교 아니면 조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의료계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구절절 많은 사연이 있어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도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을 도울 필요도 너무 많지만 세상에 생각보다 몸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원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또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해 가는 걸 볼 때 이렇게 마음을 만지는 일을 해도 너무 즐거울 것 같고 또 그것이 너무 가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심리학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사실 내가 이걸 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에서는 뚜렷한 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앞에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문가로서 내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여행도 하고 풍요롭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과연 내가 심리 상담사가 되어서는 그걸 할 수 있을까? 재정도 없고 또 내가 시간도 정말 부족할 것 같은 현실 때문에 나는 혹시 그게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한때 꾸는 꿈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꿈의 사이즈를 줄여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시점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제가 이 장소로 처음 오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곳에 처음에 사업자로 온 게 아니라 베이비시터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녁에 딱 이런 시간에 세미나를 하시게 되면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밖에 우리 직업이 있는 것처럼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서 이 사장님들이 세미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보고 고수익 알바를 제안을 하셔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제가 과외도 다 그만뒀던 시점이라서 돈이 쪼달려서 오케이 하고 제가 절대로 내가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는데 돈 때문에 여기에 베이비시터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결단했던 거 진짜 굳게 결단했던 게 저 초록 색깔 문은 절대 넘지 말아야지. 내 영역은 로비까지야. 난 절대 저 강의 듣지 않을 거고 절대 저 안에 들어가서 여기 물들지 않으리. 막 이런 결심을 하면서 웃기죠. 그랬었어요.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열심히 제 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저였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한 하루
아이들도 아무도 안 왔는데 보통 때 같았으면 그런 날에 제가 엄마 나 집에 갈게 이렇게 하고 집에 갔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기다렸다가 같이 엄마랑 차 타고 집에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그 참에 이제 조종사 사장님이 이제 현명했죠. 들어와서 그냥 안에서 편하게 기다려라고 하는 말에 네, 제가 저 구석자리 뒤에 슬그머니 와서 앉아서 거의 눕다시피 또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었어요. 사실 제가 베이비시터로 여기 있으면서 너무 사장님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다 멀쩡하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 또 막 우리 엄마는 왜 여기 있을까? 막 그런 고민과 고뇌에 굉장히 찼었는데 제가 그 눈을 넘고 여기 앉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첫 번째 글리코 영양소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까 말했지만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의료계열을 가려고 생물학 공부도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배웠던 어떤 내용들하고 전혀 논리적으로 다르지 않고 정말 더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데이터로 나오는 기관들이 미국에서 진짜 이름만 얘기하면은 다 유명한 그런 기관들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런 회사에서 이거를 데이터로 쓴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점점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메다텍을 만났을 때는 이제 글리코를 바라보고 만났어요. 글리코 영양소는 뭐냐면 현대 식생활로 섭취하기 어려운 소량의 그 미량의 다장체 성분인데요. 이게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독점 물질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탄수화물, 슈거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포도당, 내가 먹었을 때 에너지원을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몸의 구조물을 만들고 또 생리 활성에 이용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렇게 8가지 당 영양소라고 불리는 이 미량의 영양소가 있어야지만 우리 몸이 굉장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8가지 당 영양소가 입체적인 구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지하는 역할. 그래서 내 세포 밖에 있는 어떤 물질이 내가 받아들일 영양인지 아니면 내가 반응해야 될 호르몬인지 아니면 독소나 나쁜 바이러스라서 내가 막아내야 될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인지하는 역할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알아본 아이들을 이제 막아주거나 문을 열어서 수용하는 그런 면역이라고 하죠.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 다음 세 번째는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세포 표면에 있는 당 영양소 구조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빽빽하게 처음 태초에 사람이 지어진 대로 완벽한 몸 상태에서는 10만 개, 세포 하나당 10만 개의 촉수가 있어야지 완전히 건강한데 현대인들은 3, 4만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명을 진단받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피곤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증상, 잔병들이 있는 게 이제 지금 현대인들의 현 상황이죠. 그리고 특정 질병에 걸린 분들은 이제 10,000개 이하로 촉수의 개수가 굉장히 모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각각 모든 기관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세포 표면에 촉수의 형태로 이 글리코 영양소가 있고 이것이 생명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먹어야 될까? 과거에는 굳이 우리가 영양소를 따로 챙겨 먹지 않았어도 잘 살아왔는데 왜 요즘 갑자기 우리가 이런 영양소를 먹어야 될까라고 봤을 때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고대인들, 옛날에는 수렵, 채집을 하던 그 고대인들은 곡물류보다는 야채, 과일, 뿌리, 콩류 이런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먹었지만 이제 현대인들은 정제되고 또 여러 가지 인공 감료가 많이 들어간 식생활로 바뀌게 되면서 필요한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단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영양소를 따로 섭취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양소들을 그러니까 야채, 과일들 우리가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원료물들을 얻는 데 있어서 환경이 많이 변한 거죠. 비닐하우스에 덮어서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감미료들을 넣어서 억지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먹는 그 야채나 과일에 필요한 영양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제가 요피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직관적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커다란 통에 브라우니가 이렇게 조금 들어있는
83%가 비어있는 공간의 과자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먹는 야채 과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커 보이고 포장은 번지르르하게 돼 있지만 빨갛고 예쁘고 모양도 예쁘지만 진짜 그 속에 내가 먹고자 하는 영양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렇게만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충족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먹어도 모자란 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이제는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세 번째, 현대인들이 굳이 영양소를 또 보충제 형태로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약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럭 먹으라고 해서 약물로 인해서 내가 먹는 음식에서도 그 영양소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거를 먹어내는 부분뿐만 아니라 먹었지만 그걸 뺏어가는 이런 드럭 먹어 현상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양이 고갈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모든 항생제 또는 뭐 위산억제제 그런 등등의 많은 약들이 전부 다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를 훔쳐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는 쉽게 약을 쓰고 쉽게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영양소를 이렇게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다른 영양뿐만 아니라 글리코 영양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된 영양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세포의 당사슬이 제대로 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면역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나텍이라는 회사는요, 이 당 영양소를 독점으로 특허 물질로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차트에 다 없는 뒤에 다른 차트도 더 있는데 이 차트에서 다 볼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과 치료 결과를 나타내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점 특허는요, 단순히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7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를 가지고 특허를 받은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사한 점은 우리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위험하다면 내 목숨의 한 50%의 확률로 걸고 도박을 해야 된다라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정말 안전하게 이 모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과학자들의 연구한 그 연구물들을 이제 상용화한 거죠. 제품으로. 그것이 바로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으로 상용화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쉽게 사기만 하면 내가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메나테크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8가지는요. 이렇게 이름 어렵죠? 네, 이렇게 8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내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만약 부족하다면, 하나라도 부족하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수많은 질병들에 사람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교통이 안 되다 보니 통신의 오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들, 그 다음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과면역, 또는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저면역, 또는 뇌나 기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 글리코 영양소의 유무에 따라서 발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가 있을 때 이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글리코 영양소 하나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이 글리코 영양소를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한 의학 대체 웰리스 기업이자 사회적 기업인데요. 제가 영양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그래, 이 영양은 정말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글리코 영양소 내가 먹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또 스며들듯이 사업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메나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주시더라고요. 메나테크를 제대로 알아보게 되니까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글리코 영양소를 가지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나스닥에 1999년부터 상장되어서 현재까지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파트너사로 선택하기에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아주 큰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스닥에 상장이 된 걸 시작으로 해서 2001년도에는 사이언스지에 이 글리코 영양소 부분이 표지 스토리로, 커버 스토리로 실리고 여러 가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메나테크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여러분 기억하는 큰 사건이 아마 하나 있을 거예요. 9.11 테러.
네, 9.11 테러 이후 한 2개월 뒤에 하원 청문회, 비밀 청문회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001년 11월 14일에 있었던 청문회 내용인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 테러가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렸던 그 테러가 단순히 물리적인 테러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피해가 그쳤지만 만약에 탄저균이 있거나 화학적인 테러였다면은 더 큰 피해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화학 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그곳에 글리코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메나테크의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이 참석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메나텍이 가지고 있는 임상 데이터들을 발표하면서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메나텍에 가지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내 몸이 영양으로 인해서 요새화가 된다면 어떤 외부적인 테러나 화학적인 물질로 인해서도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메나테크 주가가 아주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에는요. MIT라고 미국 MIT 학교죠. 공대인데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학교를 그쪽 다녔잖아요. 여기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졸업하기도 힘든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을 2003년도에 발표를 하면서 글리코믹스 분야가 10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공대에서 나머지 9가지는 포럼을 스스로 개최할 수 있었지만 영양학 분야였던 이 글리코 영양소 분야는 우리 메나텍의 이사님과 그 다음에 그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의 제1저자이신 닥터 모레 교수님을 초대해서 MIT에서 포럼을 열었던 사진도 이렇게 증거로 딱 있습니다. 그만큼 메나텍과 또 글리코 영양소 가지고 있는 그 독점 물질인 글리코 영양소가 MIT 공대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그러면서 또 사이언스지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실리게 되고 계속해서 실리게 되는데 너무나도 작은 회사가 너무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허 소송에 걸리게 됩니다. 많은 25개 제약 회사들이 이 작은 영양 회사가 글리코 영양소를 독점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약으로 다른 어떤 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회사를 없애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합을 해서 이제 언론으로 또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특허 분쟁 소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메나테크가 좀 어려워졌는데 놀라운 점은 그 2007년도에 소송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 2007년도에도 다시 한번 사이언스지는 메나텍을 게재하면서 메나텍에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진으로 내고 또 이 프로시딩지는 메나테크가 냈던 그 임상 자료집이거든요. 임상 자료집을 또 싣고 하면서 누가 글리코 바이올로지의 주인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막 또 글들을 썼어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메나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바탕, 회사의 이력, 프로시딩지 내용 등등 거의 메나테크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의 글들이 실려 있는 거를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영어일 뿐. 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012년도 그리고 그 전에 골드만삭스에서도요. 특허 분쟁 소송 기간 중에도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의 그 모든 주식들이 휴지 쪼가리가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건 와중에도 메나테크에 투자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했다라는 것을 또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 있고 NAS라고 미국의 국립과학자문단체입니다. 여기는 진짜 미국이라는 국가가 과학적인 자문을 받는 기관인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추천한 과학자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표를 한 내용이 21세기 인류 건강의 양대 산맥은 글리코믹스와 줄기세포다. 그러면서 글리코믹스 분야 중 글리코 바이올로지는 미국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 기초이며 엠브로토스를 빼고서는 글리코 바이올로지 당 생물학을 언급하기 어렵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들 외에도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많지만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메나텍이 가지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영양이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허튼 게 아니구나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데이터들 보다 보니까 이거는 감히 내가 부정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공부 쬐끔 했다고 생물학 공부 조금 학부생 했다고 뭐 이게 아니니 저쩌니 이렇게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어서 현명한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진단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땅땅땅 결론 지어 놓은 걸 믿는 게 가장 현명하구나. 내가 이걸 어느 세월에 다 공부하고 어느 세월에 이걸 알아볼 눈도 없으면서 이렇게 오기를 부리는 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나텍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가치가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메나텍에 대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또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해 안 됐던 부분,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왜 사람들이 아직 모르지?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아직 확산이 안 됐지라는 질문의 답이 바로 이 특허 소송이었던 거죠. 너무나도 급성장했던 이 회사가 특허 분쟁을 통해서 이제 어려워졌지만 감사한 점은 이 한 5에서 5, 6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메나텍이 가지고 있는 특허의 가치 그리고 기술력이 탄탄했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단단했기 때문에 완전히 12년도에 승소를 하게 되고 이후부터 다시 도약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또 당연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소송이 있어서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 소송이 있고 승소했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이 메나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검증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검증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메나텍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메나텍을 결국 승소로 이끌었기 때문에 메나텍은요 계속해서 과학에 투자를 하면서 과학을 기반으로 한 회사라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회사에도 없는 GSAB이라고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메나테크인데요. 각각 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리고 굉장히 저명하신 이 과학자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연구와 그분들이 하는 연구의 방향성과 메나텍의 글리코가 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주고 저희가 고용한 그런 형태가 아닌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계속해서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나텍의 그 과학 기술력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저도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니까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메나텍이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근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일까라는 질문은 사실 계속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통의 흐름을 거듭해서 강의를 듣고 몇 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던 게 유통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과거의 기업은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통해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은 유통 마진이 발생했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비싼 값에 소비재를 샀었죠. 근데 유통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고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유통 구조가 자꾸만 줄어들게 되고 조금 더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통으로 산업이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할인 매장을 거쳐서 이제는 매장도 필요 없는 인터넷 홈쇼핑이 더 큰 산업으로 대두하게 되었고 4차 유통이 그 3차 유통, 인터넷 홈쇼핑을 넘어선 4차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 또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내가 직접 기업과 직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광고 모델을 쓰는 대신에 이미 경험해본 소비자들을 통해서 입소문으로 이 광고를 한다라는 그 마케팅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광고비 또는 유통비를 마진을 주고 비싼 가격에 소비재를 살 필요가 없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으면서도 또 소비자가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까지 있는 굉장히 단축되고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가 가장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유통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한국에서는 이 좋은 유통이 아직까지 좀 불편하게 느껴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과거 이렇게 흐름에 어긋나버린 유통이라고 제가 썼는데 옛날에 법도 없고 준비도 안 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직거래 유통회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법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소비자들이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변종 다단계 또 뭐 사재기, 강매, 강금 이런 다단계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마음속에 아주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어떤 산업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라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통의 흐름을 따라서 3차 유통이 완전히 정착된 나라에서 그리고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내가 좀 더 좋은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한 선택이 아닌 좀 더 질 좋은 그 소비재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4차 유통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88 올림픽 당시에 이 유통이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88 올림픽 당시는 저희가 2,000달러도 안 되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가전제품도 없었고 신용카드도 없고 흑백 TV에다가 TV조차 채널도 5개밖에 없던 그런 아주 열악한, 그래서 그냥 1차 유통 정도가 익숙하고 2차 유통으로도 넘어가기 애매했던 그 시점에 이 4차 유통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 어긋나버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바로 이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개발도상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올림픽이 개최된 전례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최초로 이 올림픽을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올림픽 개최가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열리니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무료하게 들어와서 기회를 찾아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유통의 흐름,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대기업들은 2000년 초반에 다 다단계 판매업으로, 본인들의 방문 판매업 또는 다단계 판매업으로 사업 목적을 변경을 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유통의 큰 흐름을 준비를 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통을 보자면 미국과 일본을 10년의 주기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자연스럽게 1차, 2차, 3차를 거쳐서 4차 유통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다단계 마케팅이 더 발전되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한국 또한 같은 수순을 밟아 반드시 이 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보고 또 유통의 변화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다단계 판매와도 또 다르다라는 거, 법적으로도 분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내가 이 회사가,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이, 또 얼굴 좋아 보이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나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김태수 박사님이라고 이 신유통 법학자로서 이런 산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법을 제정하고 계신 분이 하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됐던 거죠. 사실 한 번에 이해되진 않았어요. 제가 보는 눈이 없고 또 유통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거듭해서 듣다 보니까 이 산업이 이해가 되고 이 산업 속에 있는 숨은 기회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현재 직접 판매 시장은 5조에 달하고 있고 이것은 다단계나 방문 판매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부 다 혼재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별이 어렵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청통 오리 사이에 숨어있는 백조나 마찬가지인데 그 백조나 오리나 새끼 때는 이 작은 뭐라 해야 되죠? 알 까고 나온 새끼 때는 조금 이상하네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조류 전문가가 아니면 분간할 수가 없다라고.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 겨울이 지나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진짜 청동 오리인지 백조인지 구분할 수밖에 없는, 누가 보더라도 구분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시장을 준비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단행법 또한 추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람들이 몰라서 오히려 더 기회이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내가 선점해야 될 그런 기회에 있는 비즈니스구나라는 것을 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부자들을 탄생시킨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95%의 사람들이 E와 S 사분면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거죠.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 구간이 내가 시간과 돈을 바꾸는 그런 노동 수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5%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이 B와 I 사분면, 사업가로서 또 투자가로서 돈을 벌고 시스템이 돈을 버는 남다른 그런 현금 흐름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타깝게도 이 5%의 사람들이 시장의 현금의 95%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맞바꿔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내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내 소득이 끊겨버리는 노동 수익에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소득을 받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진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이, 우리가 모두 다 넘어가고 싶지만 그게 안 쉬워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ES 사분면에. 근데 평범한 사람이 이 B 사분면, 사업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드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큰 대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건 너무 힘들다. 또 두 번째, 그런 이미 잘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를 시스템을 사는 건데 그 또한 돈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다. 하지만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투자만으로 정말 다른 능력 아니면 경험치 그런 거 다 없어도 제대로 된 시간 투자만으로 그리고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서 시스템을 배우는 것으로 내가 비사부면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 선택하기엔 저도 두려웠거든요. 내가 이걸 선택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해를 한 것처럼 누군가의 그동안 시선이 나에게 호적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또 과연 다른 분들은 잘 되지만 나라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마음들, 또 내 나이가 지금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 나는 인맥이 없는데 혹시나 안 되는 건데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을까? 막 등등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왔었는데요. 한편으로 또 한 번 분명히 또 기회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꿈꿨던 삶, 현실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꿈을 쪼개고 작게 만들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꿈꿨던 몸도 마음도 진짜 건강할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또 그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또 내 꿈을 진짜 현실로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포기하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막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하던 와중에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의 US 매너페스트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좋긴 한데 우리 엄마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래가지고 흔들리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미국 매너페스트가 제가 다녔던 학교 근처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가면은 이렇게 틈내서 친구들 볼 수 있을까라는 굉장한 착각을 하고 아주 빡빡한 일정인지도 모르고 맞죠? 가가지고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다른 부분들도 너무 좋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저한테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과연 이런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 되는데 내 마음속에 아주 남아있었던 그런 불편함들이 저는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완전히 씻겨 내려가게 됐거든요. 이 회사,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단순히 글리코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나고, 글리코에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인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데, 심지어 너무나도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기관도 나라도 꿈꾸지 못했던, 진짜 세상에 죽어가는 영양실조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미션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이곳에 가서 직접 제가 보게 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냐면 전 세계에 합성 비타민을 섭취하는 인구가 5억 명이나 되는데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매년 500만 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5억 명 중에 1%만 진짜 내 몸을 위한 제대로 된 영양을,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간 정말 안전한 영양소로 바꾼다면,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면은 세계에 있는 500만 명의 아이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 5 밀리언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 일을 해 나간다. 그리고 이 특허 분쟁 소송 기간에도 이 회사가 버텼던 이유, 그리고 이 N5M이라는 것을 멈추지 않고 했던 이유가 회사의 사명이 바로 이 N5M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아니 매출이 떨어진다고 이 미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듣게 되면서 그리고 막 울면서 임원진들이 막 그런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걸 직접 보면서 막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진짜 이런 기업이라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진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나에게 사명과 같은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MBA라는 것을 처음으로 정식으로 목걸이 달고 맞죠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N5M이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 아마존 스마일이라는 기업, 아마존에 또 이런 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있고 내가 비즈니스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특별히 따로 내가 받는 소득의 일부를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내가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서 내가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역할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기업의 부속품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정말 내가 처음 꿈꿨던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계속 투자하고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나도 건강하면서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진짜 단순히 월급이 아닌 정말 멋진 소득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나테크구나 라는 것들을 팍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이런 N5M의 가치를 실현한다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꿈꿨던 일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혼자였다면 정말 안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고 어떤 일에서 성공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스템 안에 접속하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멘토와 그 다음에 함께하는 팀을 만나게 됩니다. 멘토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미 가본 그 지름길을 알려주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의 성공의 경험들을 공유해주고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배우게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실패 없이 시행착오 없이 정말 성공에 가까운 그런 길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팀, 네트워크 마케팅의 힘이죠.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팀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요. 하지만 그 팀이 함께 한다면 하나의 목적으로 협력하는 10명이 함께 한다면은 그들의 하루는 240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것을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고 정말 나의 꿈도 또 그의 꿈도 함께 서로 믿어주고 도와주고 응원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팀을 이곳에서 만나고 또 나를 돕는 스폰서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혼자 시행착오를 겪고 혼자 그렇게 나아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그룹,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지원그룹이라는 그룹에는요 2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곳에 오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시스템 안에 제대로 접속되어서 배워가기만 한다면 내가 사업가로서 갖춰야 될 모든 기술들, 모든 태도들을 차근차근 습득하고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래도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 한 번 더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다단계는요 3차 산업이거든요.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3차 산업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 진짜 다가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4차, 5차, 6차 융복합 환승 사업이라고 앞서서 김태수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산업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1차는 자연에 있는 걸 거두는 거, 2차는 그것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거, 3차는 서비스 하는 거, 4차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든 산업들, AI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5차는 문화 콘텐츠, 6차는 친환경, 100세의 삶을 위한 100세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렇게 6가지 6차로 나눠지는 산업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차, 5차, 6차 융복합 환승 산업이라고 했는데 4차는 그럼 앞서 말한 그런 시스템을 내가 활용하는 사업이다라고 본다면은 6차 산업은 우리 메나테크가 정말 딱 맞아요. 글리코 영양소가 이 100세가 기본인 세상 속에 온전한 몸과 정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6차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또한 메나텍은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차는 문화, 컨텐츠, 오락 산업인데요. 이것이 바로 다단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컨텐츠로 제공하고 함께 소비자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컨텐츠 산업인데요. 우리 메나테키 그리고 우리 지원그룹에는 이 컨텐츠를
TLP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자처럼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구독하고 공유하고 즐기고 보여주면서 쉽게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기회, 재정의 기회 또는 많은 사회적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메나테크 사업은요, 6차 산업인 100세 시대 필수 아이템인 글리코 영양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5차 컨텐츠 TLP로 이것을 확산해 나가면서 4차 산업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매니아 소비자를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과 문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정말 많은 부를 가지고 갔던 자동차 산업은 1800조 시장이었거든요. 통틀어서. 모든 시장을 통틀어서. 하지만 그 다음 이제 전자 시스템, 반도체, AI 이거는 3800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 100세 산업, 앞으로 올 100세 산업은요 8000조 시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합쳐도 이길 수 없는 정말 큰 물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8000조 중에 글리코 영양소 분야가 1000조의 시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조의 그 산업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영양으로 메나텍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영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 우리가 좀 작게 잡아서 100조인데 100조 중에 여러분 얼마 가져가시겠어요? 네, 큰 물에서 놀아야지 내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멋진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메나텍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큰 투자자문은행이죠. 투자은행에서 보고서를 냈던 게 건강과 웰리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나면 정말 큰 빅뱅과 같은 기회가 있다라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소비의 경험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좋은 제품, 정말 좋은 경험을 해보시고 이런 클린이라는 컨텐츠 또는 여러 가지 3일셋이라는 컨텐츠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시고 그것이 알려줬을 때 소득의 기회로 이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팬이 된 여러분들에게 그 이윤을 회사에서 환원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막 테드 외치는 게 바로 이 TLP로 1위가 된다라는 건데요. 보상 플랜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길게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한번 제품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4명에게 이것을 소개해 본다면은 일단 저 위에 두 칸만 봤을 때 나는 실버 디렉터라는 직급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실버 디렉터라는 직급이 되고 이 상황에서 약 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나처럼 나도 30만 원 받으면서 저렴하게 제품 먹고 싶어 하는 두 분을 나와 같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나는 ED라는 직급이 되는 거죠. TLP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 ED라는 직급에 도달하게 되면 나는 약 7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내가 500점이라는 점수를 매출로 환산하면 한 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의 제품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게 됩니다. 이 경험, 내가 소비를 하지만 그 소비가 소득도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재정의 기회, 건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나는 저런 곰돌이가 되는 거예요. 저 옆에도 나와 있는 곰돌이가 있는데 이 테드가 되는 거를 내가 제대로 습득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복제 반복입니다. 그래서 ED 위의 직급인 실버 ED를 2명을 내가 복제해낸다면 골드 ED, 그 골드 ED를 복제해내면 PD, 브론즈, 실버까지. 그래서 약 월 1,6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실버 PD가 2명의 4사람만 돕고 키웠을 때 가능하고 이것이 이때부터 바로 인세와 같고 연금과 같고 상속이 되는 시스템 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1,600만 원 부족해 한다면은 골드 PD, PPD, 스타로 점점 내가 그 똑같은 경험치를 새로운 분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똑같이 새로운 것 없이 이 테드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반복하는 것으로 더 많은 기회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매출 순위로 따라서 1위부터 10위까지 나눴었는데요. 2020년도 공정위 공개 자료입니다. 여기 봤을 때 소득에 진짜 실제로 어떻게 줬는가에 대한 표거든요. 1년에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에 5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여기에 있고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은 소득을 받아가는 분들의 표인데 많은 회사들이 대다수가 50만 원
연간 월 소득도 아니라 그 연 소득이 50만 원도 안 되는데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나테크는요, 이런 부분에는 적게 있고 중간 허리층, 내가 이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 중간 허리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1억 원 이상을 받아가는 분들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좋고, 또 꼭 글리콜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역량 선택하실 수 있지만 진짜 일이 되게 하는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야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메나테크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더 돌려주고, 또 더 이런 소비자들, 그러니까 소개하는 소비자들에게, 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열심히 표를 만들어 봤는데 메나텍의 보상은요, 함께 더 멀리 가는 보상이거든요. 앞에 나머지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소수, 정말 시간을 많이 들이고 많은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엄청난 많은 보상을 받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제 막 시작한 분들, 중간 허리층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아주 일부에 들어가기 힘든 거죠. 작은 소득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사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메나텍 같은 경우는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직급자들 보시면은 그 다음에 함께하는 분들이 또 많은 소득을 받아가는 분들이 얼마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타사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직급자들이 조금 덜 받더라도 나와 함께, 내가 이 기회를 소개해준 분과 함께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메나텍의 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랬을 때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소수의 일부만 받아간다면은 이런 중간 허리층에 있는 분들이 그만두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간다면은 훨씬 더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메나텍 사업이 저는 여기서도 보상만 보더라도 정말 가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메나텍의 보상 플랜의 특징은요, 초기 사업자분들에게도 빠르고 극대화된 보너스를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판매가 아니라 리더십이 중요하며 팀워크로 함께 가는 보상이다. 그 다음에 조건이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유자격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조건만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어렵지 않게 직급 유지가 가능하고, 또 내가 직접 소개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도 내 팀을 제대로 도왔을 때 얼마든지 높은 직급까지 갈 수 있는 보너스를 드리고요. 또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글로벌 매출까지 공유하고, 무엇보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여행, 또 함께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보너스들을 함께 또 받아갈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제가 앞서서 말했던 그런 저의 꿈들, 제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은 셀 수 없는 그 사과를 품고 있는 씨앗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그리고 목표를 메나텍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그런 사과들을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